예, 34번입니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에 관해서 임대차 있습니다. 예,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1번은 이제 상당히 오랜만에 본 질문인데, 갑과 을 사이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기간 약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갑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 잠깐 칠판에서 635조인데 1항에서 임대차 기간 약정이 없는 때 당사자 둘 다 언제든지 나가라고 해지 통고할 수 있다. 해지입니까? 해지 통고입니까? 그죠? 잘못했을 때는 게 해지고 기간 약정 안 한 건 해지 통고합니다. 이 항에서 상대방의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 여력이 생깁니다. 1호가 한마디로 부동산은 임대인이냐면 몇 개월이죠? 6개월. 임차인이면 1개월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았죠? 둘 다, 갑이든 을이든 갑을 둘 다 해지 통과할 수 있다. 그리고 갑이 하면 6개월, 을이 하면 1개월 지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일단 맞았습니다. 자, 2번. 임차인이 임대인 갑 동의 없이 목조물을 전대하면 갑은 원칙 해지할 수 있습니다. 3번. 토지 일부가 을의 과실 없이 임차인 과실 없이 매실되어서 사용 수익을 섞게 되면 을은 당연히 그 부분 비율로 차인 감액을 청구해야겠죠. 을 과실 없습니다. 4번.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을이 X토지에 갑동이 얻어 신축한 건물이 하나인다가 틀렸죠. 지상물 매수는 임대인 동의 안 나옵니다. 임대인 동의는 부속물 매수예요. 부속물 매수. 임대인 동의 어디에 나와요? 부속물 매수. 지상물 매수는 안 나옵니다. 이게 정답이죠. 5번에 X 올라도 됩니다. 우리 시험에 안 적었어요. 여기는 부속물이 임대인 동의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가 나오고 지상물 매수 청구는 그런 거 안 나옵니다. 이제 주임법으로 옵니다. 자, 을은 갑소유 주택이죠. 갑소유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3억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대양 요구가 지고 살고 있다. 자, 옳은 겁니다. 1번 묵시역갱신되면 2년이죠. 2번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면 임차인만 그 기간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죠. 3번 임대차가 묵시역갱신되면 사람이 바뀌었네요. 임차인 을만 임대인 갑에게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끝나죠. 4번 임대차 기간 약정하려면 이것도 2년으로 본다. 5번 이제 대항력이죠. 임대차 기간 만료하기 전에 갑이 평의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 등기하면 여기 대항력 갖췄기 때문에 을은 평에게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죠. 병은 대항할 수 있다. 5번이 이런 말이죠. 5번이 36번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5번 지문이 36번 문제하고 똑같아요. 갑소유 주택을 을과 임대차했습니다. 만약에 계약기간 2년, 보증금 3억이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임차권에 이제 대항력 취득했어요. 중간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면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병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35번에 5번, 35번에 5번이죠. 주장할 수 있다. 35번에 5번입니다. 36번 문제 똑같아요. 주택임차인 을이 보증금 지급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후 임대인갑이 주택을 병한테 양도하였다. 똑같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을이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병이 갑질을 승계합니까? 승계하지 않습니까? 양소인이 갑질을 승계한다죠? 자, 이제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X가 5억이에요. 그러면 병은 2억에 사야겠죠? 병이 3억 내줘야 되니까 병은 얼마에 사요? 5억짜리 2억이 사는 거죠. 자, 문제 1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지문을 면한다죠. 병이 보증금 반환하죠. 2번. 임차주택 양도 전 발생한 연체차임 채권. 이 채권 누구 채권이죠? 갑 채권이죠. 갑에게 월세 밀렸잖아요.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한테 승계된다 틀렸죠. 갑이 받아야지, 갑이. 그러니까 3번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대항력 있다가 무조건 승계된다가 아니에요.
이 양수인이 양도인 값을 승계한다죠. 채권을 승계받는다가 아니에요. 양수인평이 갑이 의무를 승계하는 겁니다. 그럼 잠깐 시범 보세요. 을채권자 A, 을채권자 A가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압류를 제일 먼저 해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주택이 팔렸습니다. 그럼 대항력 있다가 뭐죠? 양수인평이 이 제3채무자, 제3채무자지 승계한다. 그래서 자 이제 3번. 임차유태 양도 전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양수인평은 제3채무자지 이게 승계한다. 여기가 승계한다죠? 승계한다. 그런 거지. 2번은 갑이 을에게 월세를 만약에 3달 못 받았다면 갑이 받아야겠죠. 병이 월세 받나요? 병에게 밀린 거 아니죠? 그게 2번이고 3번은 병은 갑주의를 승계하는 거죠. 서로 다릅니다. 둘 다 2번, 3번 둘 다 시험에 많이 나왔죠? 뭐 1번도 당연히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 4번. 병이 을에게 보증금 반환하면 당연하죠? 병은 을에게 3억 내줄 생각으로 5억짜리 2억이 샀죠. 당연합니다. 그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그 돈 달라고 청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기가 3억 내주려고 5억짜리 2억이 샀잖아요. 갑에게 3억 달라고 청구하면 안 되겠죠? 5번. 만약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유택한테 양도 담보네요. 그럼 양도 담보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저당권. 그럼 병은 소유자가 아니라 저당권을 취득한 겁니다. 그럼 누가 소유자죠? 갑. 그럼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맞았죠? 그래서 1번과 5번 묶어서 비교하세요. 1번은 면합니다. 5번은 면하지 않는다. 1번, 5번 두 개 묶었죠?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 자 37번. 을은 갑소유 상가 건물을 갑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을은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걸 대항력이라는데 3자에게 효력이 없다. 이게 대항력 없는 걸 고르란 말이죠. 대항력 없는 걸 고르란 말입니다. 기억 폐업하면 대항력 상실하죠. 기억은 정답인데 2번은 폐업하면 대항력 상실하지만 나중에 다시 같은 상호와 등록번호라면 이 다음날 0시에 새로운 대항력이 이건 생겼다. 이거 주의하세요. 병이 을로부터 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여 직접 점유하면서 병이 전차인이죠. 전차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해야 됩니다. 임차인 하면 틀려요. 전차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면 대항력이 유지가 됩니다. 대항력이 유지가 된다. 누구 명의? 지금 임차인 장사입니까? 전차인 장사입니까? 전차인 장사니까 당연히 전차인 명의로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해야지 당연히. 그러죠? 실제 장사하는 사람은 전차인이죠? 그러니까 임차인 사업자 등록하면 틀려요. 장사를 임차인이 한 게 아니라 전차인이 하니까 병명의로 세무서가 있죠. 이게 주인법으로 오면 주인법. 전차인 주민등록입니다. 주택임대차 전차인 살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도 전차인. 그래서 상위법은 전차인 사업자 등록, 주인법은 전차인 주민등록. 그럼 기억만 정답이죠? 기억만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0시에 생겼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다음날 다시 생긴 거죠, 이게. 이 다음날 0시에 바로 생긴 거죠. 없어졌다가 다시 현재는 대항력이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까지. 네, 여기서는 없었는데, 여기까지 없었는데, 현재는 대항력이 있다고 봐야겠죠. 이게 실제 시험에 이게 복수형답 이렇게 인정해 준 거예요, 이게. 실제 시험에서, 우리 시험에서. 이거 대항력 없다고 가담은 채점했거든요. 근데 이거 복수형답이 된다고 해준 겁니다, 이게. 실제에서. 좀 논란이 계속 많았어요. 현재는 있다고 봐야겠죠?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38번. 이제 집합금물법 옳은 겁니다. 1번 규약이나 관리된 집회 결의는 구분 소유의 특별 승계인 아파트를 산 매수인에게 효력이 있어야겠죠. 2번이 중요하죠. 공심법 기피 혼납 공공 등기 없이 공용부분 물권 득실은 등기 없이 심법 기피 혼나고죠. 3번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 아니어도 되죠. 임차인도 가능합니다. 4번 재건축 결의는 집합금물법 5분의 4죠. 5분의 4. 주택법은 몇 분의 몇이죠? 주택법. 저도 모릅니다. 그 다음 5번. 재건축 결의 후 5분의 4 결의 통과했어요. 그럼 약 5분의 1 정도는 반대도 가능했죠. 그죠? 그럼 재건축 가입을 서면으로 여기 반드시 서면을 해야 되죠. 서면을 주고받은 재건축 반대한 자가 법정기간 2개월 내에 회답이 없습니다. 그럼 촉구 최고 물어봤는데 답이 없으면 그대로 있겠다. 그럼 반대했으니까 끝까지 반대하겠다 맞았네요. 반대하겠다. 참가하지 않겠다. 물어봤는데 답이 없으면 그대로 있겠다. 그래서 이게 반대하겠다 그 말이죠. 맞아서 이게 정답입니다. 그럼 가등기 담보를 마지막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아까 10분 쉰 이유가 이거 하려고 쉰 겁니다. 다 끝내려다가. 가등기 담보를 막 버릴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절대 버리지 마세요. 양이 적습니다. 이거. 가끔 질문을 많이 해요. 가등기 담보 포기해도 될까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한 문제 맞춰야 돼 이거. 이건 일단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똑같고 다 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의리의 내 아파트, 내가 사는 아파트. 돈이 필요해서 갑은행한테 3억을 빌렸습니다. 갑은행한테. 은행 앞으로 근저당 설정해줘요. 이제 앞으로 이 아파트 누가 살아요? 은행 직원이어서 삽니까? 여전히 채무자, 설정자가 살죠? 삽니다. 그러니까 사용수익권은 채권자가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 채무자, 설정자. 그럼 저 아파트를 임대차에서 월세가 나오면 월세 은행이 받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채무자 내가 받죠. 이게 은행하고 똑같죠. 그러면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목적물 사용 수익권이 원래 없어요. 원래 채무자가 사용하고 이 차임도 채무자가 받으니까 차임 상당의 부당이 될 바는 청구할 수 없다고 그 은행 저당권자하고 똑같다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도담보권자는 청산해야 소유자죠. 근데 채무자가 돈을 안 주고 있네요. 또 그 채무자로부터 다시 임차한 자가 있다. 그러면 돈 안 주고 있으니까 물건을 뺏어야 되는데 얘는 아직 청산하지 않아서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뭐다고 또 돈 안 갚았으니까 실행할 거야. 실행이 언제 나오죠? 저당권이든 뭐든 돈 안 갚았단 말이죠. 실행 언제 나와요? 돈 안 갚으니까 실행하는 거죠. 또 돈 안 갚으니까 실행을 근거로 인도 청구해야 되고 아직 청산하지 않아서 아직 소유권 없어요. 두 개 잘 보게 되고 실행을 근거로 인도 청구해야 됩니다. 다음 기독정산이 해보겠습니다. 을에게 7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에 선순위 저당권자 A가 있고 두 번째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가 있습니다. 다음 갑보다 후순위 저당권이 있죠. 그럼 지금부터 주어가 갑입니다. 을이 갑에게 돈을 못 갚으면 갑은 편제기 때 돈 못 받았죠. 그럼 을에게 실행 통지 네 거 뺏어올 거야 라고 통지합니다. 청산금을 통지하는데 목적물 평가액 7억에서 을이 주어라 을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죠. 그리고 을보다 선순위 채권액을 피담보 채권에 포함시킵니까? 제외시킵니까? 포함시켜야 5억이죠. 그렇죠? 포함시켜서 빼주면 청산금 2억이 남습니다. 누구에게 통지하는가? 이 부동산에 연관 있는 채무자 등과 이 후순위 병에게 이렇게 통지합니다. 이날 통지했죠? 다시 을에게 돈 갚을 기간을 2개월 더 보장합니다. 그럼 그때 을은 돈 갚으면 을은 말소하니까 소유권 안 뺏기죠. 을이 돈을 못 갚으면 채권자는 청산금 지급하고 채무자는 소유권 뺏기고 물건도 뺏기고 이게 서로
마치 매매계약처럼 동시행 관계가 됩니다. 그럼 채권자는 목적물을 평가할 때 낮게 평가할수록 값이 줄 돈이 줄어들겠죠. 양심의 털나서 7억짜리 6억에 평가했어요. 그럼 청산금이 1억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낮게 평가했죠. 그래도 채무자 을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이날 1억이라고 평가했지. 이날 1억이라고. 그럼 낮게 평가하더라도 을은 2개월간 돈 갚으면 되거든요. 말소하면 소유권 안 뺏기니까 을에게 손해가 없습니다. 또 이때 돈을 못 갚았더라도 이게 서로 동시행입니다. 이때는 객관적 청산금을 줘야 돼요. 주관적 청산금을 주면 을은 소유권 안 넘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관적으로 낮게 평가해도 채무자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으니까 실행통지 유효, 효력 있고 청산기간 진행합니다. 근데 주관적으로 낮게 평가하면 채무자에게 손해가 없지만 이 병에게 손해가 생깁니다. 청산금이 있으면 을과 병 누가 먼저 받아야 돼요? 청산금을 을과 병 누가 먼저 받아야 돼요? 병도 을에 대한 채권자죠. 병이 먼저 받고 남은 걸 을이 받아야겠죠. 정상으로 했다면 병은 2억을 다 받는데 낮게 평가하니까 병이 1억을 못 받게 생겼습니다. 청산금에 불만이 있으면 아직 내 채권 편지기 전이라도 청산기간에 한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 청산 중단되고 다 경매배당 참가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갑이 대가리 총 맞아가지고 7억짜리를 8억으로 평가했어요. 그럼 그 돈 내놔야 됩니다. 3억 내놔야 돼요. 나중에 제가 미쳤나 봐요 라고 다툴 수 없다. 자기가 한 말에 구속된다. 3억 내놔야 됩니다. 양심의 털, 대가리 총 즐기게 하세요. 아무튼 을은 돈 갚으면 되는데 돈을 못 갚았어요. 그럼 청산금 받기 전이라면 채무자 을은 채무 변제하고 이건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여기 변제기부터 10년이 지났어요. 그럼 해외대도 넘어있죠? 여기 선의 3자 보호가 있습니다. 얘는 청산해야 소유자죠. 아직 청산 안에서 소유자 아닌데 소유자인 양 팔아버리면 이 선의정이 소유권 취득해버립니다. 항상 정에 있어요. 병담의 정. 이 경우는 채무자가 변제해도 말소 청구할 수 없는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문제 나오니까 양이 비교적 아주 적습니다. 여기는 꼭 맞춰야 됩니다. 여기서. 자, 문제 보겠습니다. 39번. 을은 갑에 대한 1억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신 X 건물에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기 양도담보죠? 양도담보입니다. 틀린 걸 물어봤어요. 양도담보는 저당권하고 똑같죠? 그럼 물상대위 할 수 있나요? 예, 할 수 있다. 저당권하고 똑같이 물상대위 할 수 있다. 그래서 화재보험금에 물상대위 할 수 있습니다. 2번, 3번 두 개 잘 비교하세요. 갑은 지금 청산 안에서 소유자 아니에요. 갑은 을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병에게 지금 소유권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에 의해서 인도 청구할 수 없다 해서 맞았어요. 네, 3번. 갑은 담보권 실행, 그 말은 돈 안 갚았단 말이거든요. 그럼 실행으로서 을로부터 임차하여 건물을 사용하는 병에게 인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담보권 실행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게 정답이네요. 네, 아직 소유권이 아니라 소유권을 할 수 없다 그랬죠. 두 개 비교 열심히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4번. 갑은 월세 받을 수 있나요? 갑은 월세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없죠. 월세는 아까 채무자 을이 받는다 그랬죠. 을이 병에게 월세 받을 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월세는 아까 을이 받는다 했죠. 5번 선의정 보된다. 갑이 건물을 선의정에게 소유권 등기 준 경우 을은정에게 그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선의정이 보호됩니다. 다음 이제 명의신탁입니다. 자, 40번은 3자간인데 계약을 매매를 신탁자가 했습니까? 수탁자가 했습니까? 수탁자가 했죠. 계약까지 다 막혀서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평일계 X가 있는데 갑이 사고 싶지만 미국 출장 중이라 못 삽니다. 한국의 을과 명의탁 약정합니다. 신탁자, 수탁자.
미국에서 돈까지 다 보내서 계약까지 모든 걸 계약까지 다 막해서 계약 명의 신탁. 계약을 의리합니다. 돈 누가 줘요? 돈도 의리 주죠. 등기도 을 앞으로입니다. 약정은 무조건 무효예요. 둘이 종종 배우자 아니죠? 하지 말한 짓은 무조건 무효. 근데 매도인이 선이라면 보통 매도인은 둘 간의 명의 신탁을 모를 겁니다. 왜 그래요? 매매도 을, 돈도 을, 등기도 을. 그럼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이한 게 유효입니다. 이거 병이한 거 아니죠? 이거 무조건 무효예요. 병이한 게 매매와 이전 등기 이게 유효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우리 소유자라 갑은 부동산을 반환 청구할 수 없지만 내가 준 돈 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유치권 행사 못한다 했어요. 우리 소유자라 정한테 팔고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하죠. 왜 취득하죠? 앞사람 100이니까 100은 100으로 취득한다. 그 다음에 이제 병도 악이에요. 명의탁 알고 있으면 병을 포할 필요 없으니까 병이한 것도 무효, 이것도 무효가 돼요. 근데 무효더라도 정은 실명법 특칙 4조 3항 악이 3자에게 무효 가지고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0이 뭐로 바뀌어요? 100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는 3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3명입니다. 3명. 3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3명이에요. 갑을병을 어떻게 바꿔도 제3자는 무조건 정해집니다. 당사자가 3명이니까 3자는 정이에요. 그럼 정은 무조건 유효, 무조건 유효입니다. 이제 옳은 걸 물어봤죠? 자, 옳은 겁니다. 1번. 1번은 그냥 약정은 그냥 무조건 무효입니다. 무효. 약정은 병이한 거 아니죠? 약정은 무조건 그냥 무효예요. 무효. 지금 병이 선인가 악인가에 따라서 을등기가 유효인가 무효인가 다른 거죠. 그래서 2번 병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명의태 약정이 있다는 알았네요. 알았다면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무효. 3번 뭐든지 판단 시기는 행위 당시에요. 계약 체결 당시 병이 명의탁을 있다는 사실을 몰랐네요. 그거는 고려 안 해요. 그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명의탁 약정 사실을 언젠간 알겠죠? 그래도 을은 소유권 취득한다 맞았네요. 항상 행위 당시가 기준이죠. 이게 정답이죠. 3번이 정답이고. 4번 우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갑은 을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수자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매수자금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부동산이 아니었죠? 5번 X부동산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을이 명의취득약정 이외의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갑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 등기 마친다고 하면 그때는 등기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죠. 취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노란색이니까 노란색. 우리 소유권 취득했죠? 노란색이에요. 그러면 갑이 부동산 자체를 반환 청구 못하고 이 돈을 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우리는 이 돈 줘야 되거든요. 돈 없으면 우리 부동산 넘기는 건 가능해요. 내 거니까 내가 부동산 넘기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갑이 달라고 못해요. 을 거니까. 을 거니까 갑이 달라고 못하고 갑은 내가 준 돈만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을은 매수자금 줘야 되죠. 그럼 돈 없으면 우리 소유자라 을이 넘겨준 건 상관없어요. 갑이 달라고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이 넘겨지면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 이제 동용을 한 3주 봐봤죠. 시험이 얼마 남았죠? 지금 동용 3주 해가지고 그 평균 3주 성격이 50점이 안 나온다. 그러면 1차를 좀 더 많이 하세요. 2차는 손만 들이시고 그게 좀 더 낫습니다. 1차를 더 많이 하세요. 2차를 좀 덜 하고 1차라도 최소한 합격해야 되죠. 그래서 냉정하게 보셔가지고 2차를 포기하란 말이 아니라 1차를 더 하시라고 1차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